오늘의 최대 이슈는 바로 휴가 못 간 이진숙 개소리에 전국민 폭발한 기사 가져왔습니다. 목숨 걸어봤던 사람만 내게 돌 던져라. 이게 무슨 헛소리죠? 대통령실에서 휴가를 반려한 부분에 대해 꼬장을 핀 이진숙, 자신의 페북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휴가 신청과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 이게 뭔 말이죠? 장관급의 휴가 신청은 실행 일주일 전에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집중호우 재난 때 하냐 이 말이지. 만약 휴가 실시 전 23일이나 24일 폭우가 쏟아지는 등 자연재해나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휴가 실시는 당연히 없던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기의 잘못,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당장 뛰어나올 것이라고 간부에게 알려뒀다. 물어볼까요? 뭔 말이죠? 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당장 뛰어나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경찰 조사받고 있어서 휴가를 집에서 보내려고 했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반려를 안 했을 때 해외에 놀러 가도 누가 지적을 합니까? 반려를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휴가를 그냥 8월달에 가세요. 간단하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진숙. 집중호우 기간에 휴가를 간다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반려한 거 아닙니까? 그냥 입 닥치고 8월달에 날 잡아서 가면 되지. 이걸 또 자기 핑계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쟁터에서 취재도 했다라며 목숨을 걸어봤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글이 끝났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이번 심각하다.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논평이 나왔습니다. 국민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고 기한 없는 휴가를 즐기라.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을 상실하도록 만들고 그 책임을 새 정부에 덮어 씌우겠다니 참으로 후한무치하다라고 지적했으며, 최민희 의원은 휴가나 조퇴는 무슨 그냥 사퇴하고 빵 드시며 푹 쉬시라. 김현 의원은 재난기간에 휴가 신청하는 이진숙 같은 공직자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 국민의 대의다 라고 맹비판했습니다. 모르는 게 없는 천재 대통령의 지적이 있고 난 후 SPC가 이틀 만에 100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던 SPC 그룹 결국 8시간 이상 장시간 야근을 없애기로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SPC 그룹은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과 생산량 조정, 그리고 나임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로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장비 안정성 강화에 624억 원을 추가 투입해 안정성도 확보하겠다 알렸습니다. 이게 전부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기가 해낸 겁니다. 자, 이재명 정부에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라는 그 대목이죠. 이것이 바로 국민 주권국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한마디에 착해진 SPC 이틀 만에 꼬리 내리며 빠르게 시행 조치하겠다. 자, 이렇게 밝힌 것이죠. 중앙일보가 김건희를 저격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진품 감정 들어간 김건희 목걸이 진짜든 가짜든 결국 거짓말했다 라는 기사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진짜일 것으로 보이고요.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에서 그 유명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가 발견이 되었고요. 목걸이가 논란이 처음 제기된 지 3년 만에 드디어 그 똑같은 목걸이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찾지 못하다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김건희의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똑같이 생긴 목걸이와 팔찌가 장모 집에 있었을까요? 더구나 김건희 자택에 셀 수 없는 고가의 명품들이 수두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압수수색 박스, 엄청 큰 박스죠. 자, 이 박스 3개에 가득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바로 뇌물로 받은 물품들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대목이죠. 더구나 6천만원 목걸이, 2,500만원 팔찌 등 고가의 장신구는 신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지인한테 빌린 거 하나는 직접 해외에서 샀다 이렇게 말하며 이 길을 모면했었는데, 지금까지 빌려줬다는 그 지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랬나 김건희가 또 거짓말을 하며
이거 해외에서 사온 모조품이다 이런 말을 했었죠. 애국에서 본인이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모조품을 어디서 파는지 알고 가서 삽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또 이제 여러 번 말을 바꾼 이 해명, 이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진짜든 가짜든 거짓말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었고, 자 이제 조만간 감정 의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이게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앞서 말했지만 중앙일보는 이게 진짜든 가짜든 넌 거짓말을 했어 라는 부분 강조한 거죠. 공청 개입 관련해서 질문을 하자 제대로 해명을 안 한 윤상현이 특검에 출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특검 조사에서 진지하고 진실하게 응할 것. 이게 무슨 말이죠? 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하고 가는 게 제가 없는 사람들의 기자회견 방식인데, 정말 이건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고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인데, 형장을 보겠습니다. 윤상현이 특검에 출석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정우정 걸어오고요. 관련 입장 있으실까요? 답변할까요? 그거는 제가 여기 조사에서 진지하게 또 진실되게 또 성실하게 조사에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이 없네요. 그런 입장을 가려봤게요. 오늘 좀 그럼 어떤 부분 정도 좀 설명하실까요? 그거는 특검이 얘기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친한 척해. 진지하게 또 진실되게 또 성실하게 조사에 답하겠다 이런 말씀 가려봤습니다. 같은 말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해야 된다고 직접 연락했어요. 아니 그런 거는 제가 가려봤습니다. 명태균 씨로 왜 말을 회피하지? 안 하면 안 했다. 아니 그거 자, 제가 여기서 항상 말해왔죠. 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수많은 민주 진영의 우리 인사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무죄임을, 자신은 무죄임을 알리는 기회로 쓰는 반면,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피합니다. 해피해요. 보세요. 지금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 말고는 답이 없죠. 자, 마지막 이야기 잠깐만 헤드라인만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부산 해수부 부산 이전 지금 반대하고 있죠. 국힘에서. 국힘 해운대구 의회에서 그 반대표가 상당히 많았죠. 압도적 가수로 부산 해수부 이전 반대가 많았는데, 그런데 이 국힘의 각규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반대한 적이 없다. 균형 발전 위해서 오히려 해수부 부산 이전 절실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산 시민들 여론조사하면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다음에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는 걸 이 각규택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꼬리 내리면서 제발 해수부 부산 이전 부탁합니다 이러고 지금 호소하고 있다. 자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